반갑습니다. 장종종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고 급락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급락 패턴이 이렇게 한번 깨고 두 번째 가는데 이때 차라리 시원하게 설사를 하고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 버티면서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저점과 고점이 같이 내려가는 이런 패턴에서 각도가 기울어지는 이런 폭포수 같이 내려가는 흐름은 단기간에 이제 큰 것이 올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 이 큰 것이라는 거는 폭락을 얘기합니다. 이게 올 것 같다라는 어떤 불안감을 반영을 하는 것이고, 이걸 주도하는 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거품이 잔뜩 끼어 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폭락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급락 패턴이 진정되고 나면인데, 이 지난번 저점에서 급락 패턴이 진정이 될 것이냐의 여부. 그리고 더 내려간다면 이제 2000선을 깨고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2차 전지 거품이 걷어지고 시장이 안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지만, 그 투자 심리와 별개로 빚을 많이 내서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있는 종목들은 결국 끝장나게 됩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오히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300대 코스피 지수 1300대 주가보다 못한 종목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사실 지금 가격에 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던진다든지 이런 일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경계심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봐보면 이제 반대 매매가 조금씩 진정이 되고 있는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반대 매매 진정 기미가 코스피보다는 덜 빠졌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단기 낙폭이 큽니다. 요 낙폭이 크지만 이 작년 초에 있었던 이 저점에 비하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뭐 애당초 거품이 낀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300을 가든 400을 가든 개별 종목들은 의외로 튼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폭락에서 같이 떨어지는, 이게 떨어지니까 저게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결국 진정이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받는 것보다는 진정이 될 때까지는 사과나무를 하나 심자. 요런 관점의 접근이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요런 시장에서 보는 요런 시각,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 우리 시장이. 이런 시각에서는 굉장히 큰 게 올 것 같다라는 게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가 5%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자금이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지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실업자가 쏟아지면서 경기 침체가 와서 그래서 이제 물가가 잡힌다, 요런 수순인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과거에 1970년대에 폴 볼커가 했던 금리 인상, 글씨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악필이지? 21.5%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 2년부터 해가지고 파월이 금리 인상을 했고 5.5%입니다. 자, 이거에서 어떤 차이점을 찾아야 되냐면, 1970년대는 베이비붐 세대가 1950년 전쟁 끝나고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매년 경제 활동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당연히 물가하고 그리고 소비하고 놓고 봤을 때, 물가를 희생시키면 소비가 빨리 회복이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즉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부터 잡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모두 이 1950년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면 이 경제 활동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특히 그 여성분들은 조금 나은데 남성분들은 퇴직하고 나면 네트워크가 다 끊어지면서 큰 돈을 쓰지 않게 되는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랑 소비 이걸 경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기를 놓고 보면 물가를 먼저 잡는 게 아니라 경기를 먼저 살려놓고 봐야 됩니다. 물가는 가만히 있어도 잡힙니다. 일본을 보면 20년 이상 저물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노인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금리 인상이 미친 짓이라고 하는데 뭐 저 같은 게 아무리 떠들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환경을 점검을 하고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니까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수는 2차 전지 거품이 빠지면서 무너지고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일시적인 반등 후에 죽는 거라면 결국은 어제 말씀드린 1800선까지 가게 되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큰 것이 오고 있다라는 건데 큰 것이 오면 우리가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99.9%의 주식 투자자들은 이런 시장에 현금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는 주식 투자를 끊었기 때문에 2021년에 많이 끊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투자한 거에서 원금이라도 찾아 나온다면 다른 대체 투자에서 그러면 현금을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고 이게 지금 폭락을 하게 된다면 내년 1, 2월에 저점이 형성돼서 선거 전에 이제 조금 회복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으니까 큰 게 온다면 타이밍도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이란 게 세용지마구나. 주식 내리고 부동산 투자한 게 그때 한창 사업 진행이 잘 될 때는 와 내리는 걸 빼서 오르는 걸 탔다 이런 관점에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이제 금리 인상하니까 부동산이 균열이 생겨 가지고 '아 저거 본전도 못 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상태가 됐고 지금 다시 이제 주식시장이 내리니까 저거 본전이라도 건지면 낫다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세옹지마라는 게 참 이 주식시장에 너무나 잘 통하는 사자성어구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2차 전지주들의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 자 에코프로는 고점 대비해서 이제 3분의 1 토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신을 차리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건 뭐냐면 계속 올라왔으니까 계속 상승했고 하락론자들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꺾인다 하고 할 때 또 올라갔습니다. 이거 주가 상승이 한 7개월 정도 지속이 됐다. 그럼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안 내려갈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번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통용이 되지 않는 가치라는 게 여기서는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가 발동이 되면 어디가 저점인지 가치 대비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현재 실적도 많이 줄고 매출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성장성에서 플러스가 될 요인이 0이다라는 겁니다. 성장이 0이다라는 거면 당연히 퍼 기준으로 PBR 기준으로 1배, PER 기준으로 10배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에코프로가 뭐 요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내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매출이 한 8조 원에 채 못 미칠 거고 영업이익은 한 4,800억 정도, 4천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굉장히 후하게 본 건데 영업이익이 4천억이면 아까 성장이 없을 때 얼마라고 얘기했습니까? 곱하기 10 해서 4억, 4조. 자, 4조 원인데 지금도 아직 시가총액이 16조 5천억입니다. 4분의 1 토막이 더 나야 된다. 15만 원을 가야 된다. 근데 15만 원을 가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중국하고의 아주 피말리는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하고. 그러면 저평가를 받게 될 거고 거기서 다시 저평가 받으면 결국 5만 원짜리가 적정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나마 이제 뭐 실체가 있는 포스코 홀딩스를 본다면 포스코 홀딩스는 뭐 2분기, 3분기에서 실적이 회복되긴 했습니다. 그 실적을 기반으로 본다면
포스코홀딩스의 영업이익,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4조 원대입니다. 40조 원대.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져서 35조 6천억. 그러면 이제 저평가니까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예, 말씀드렸듯이 적정 평가에서 멈추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경쟁이 아주 치열해질 것이고, 그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분이 할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면 뭐 못해도 이제 0.5가 돼야 되는데, 반토막, 예, 적정 가치 대비해서 반토막이 돼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포스코홀딩스는 한 시가총액 20조 원까지 열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버티겠지만, 그럼 35조인데 20조가 된다. 그러면 주가가 한 25만 원 정도. 결국은 또 3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과정에서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올라가는 중에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주식을 거의 뭐 20% 이상 팔았습니다. 전체 주식에. 누가 샀느냐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도 팔았고 외국인도 팔았다. 개인이 여기서 또 샀습니다.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예. 그래서 보면 부동산 잘하시는 분들은 비싼 거 사시는 분들이 잘하시는데 주식은 싼 거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싸면 안 사니까. 적어도 끔찍한 가격에 물리는 일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왔다. 이 정도 꺾이면 여기서 다시 올리려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기 때문에 결국은 못 올릴 것이고 계속 치고받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예,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참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현금보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바보. 예. 예, 현금보다는 참 대세 상승장은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아니 2021년이 대세 상승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이 잘 버틴다. 막상 근데 만약에 팔려고 한다? 이게 안 팔릴 것 같긴 합니다. 팔 수 없는 그냥 가격만 유지가 되는 자산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댓글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일본보다 훨씬 나쁜 상황일 것이다. 한국이 라고 봤을 때 뭐 제로 금리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한국 국채 같은 경우는 0.1%가 아니라 뭐 0% 수준이 될 것이다. 뭐 국가의 신인도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채권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됩니다. 국가가 국채를 발행합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게 시장에서 사줄 사람이 없다. 없을 겁니다. 앞으로 미국이 5%고 그게 떨어진다 해도 미국보다 매력이 없을 거니까. 그럼 어디서 사주냐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사줍니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정부한테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 이자는 세외 수익으로 해서 정부의 세수로 잡히게 됩니다. 즉 정부는 공짜로 돈을 찍어내서 계속 쓸 수 있다. 앞으로 돈이 굉장히 흔해질 것이고 그것만이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뭐 예금하면 0%, 주식 마이너스 50, 부동산 마이너스 50 이걸 봐야 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덜 할 것이고 주식시장도 거품도 없었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으니까 이것보다 덜 할 것이다. 뭐 이 정도가 이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 이제 기반으로 봤을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태양광을 제가 지금 쟤 왜 저래 도대체 저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권하는 이유가 항상 계속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이 없습니다. 예, 주식시장이 완전 또 큰 게 와서 한번 푹 꺼졌다가 손바뀜이 일어나면 또 모르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수익률 계산기로 봤을 때 24.4%까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요 태양광 기반으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께서 태양광 10kW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께서 이 자금만 잘 지켜내시면 훨씬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5년이면 10kW를 한 번 더 할 수 있고, 이 두 개를 가지고 가면 2.5년이면 또 한 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75년이면 또 10kW 한 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1.5년 정도 지나면 10kW짜리가 5개가 됩니다. 50kW가 됩니다. 자, 이 50kW가 된 게 50kW가 됐으니까 1년 만에 10kW씩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여기서 다시 10년이 지나면 100kW를 가지게 되는. 근데 모듈 수명이 이제 지붕 임대만 계속 연장할 수 있으면 모듈 수명이 이제 거의 50년에 육박하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10kW를 가지면 가능하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랑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처음에는 뭐 채굴이 쉬워가지고 뭐 100개 이렇게 200개 모아가지고 피자 한 판 사 먹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채굴 자체도 어렵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개통 여유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태양광 지붕을 빌려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앞으로 5년 뒤에 지붕을 빌려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난이도에서 극악의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지금 무리라고 생각될 만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부동산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가장 큰 목적이 부동산에서 큰 돈을 벌자, 이것 물론 벌면 좋겠지만 주식시장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은 더 가기 힘들다, 주식에서 빼자라는 관점에서 제가 그때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부동산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만약에 이거는 뭐 끝나고 나서 얘기지만 제가 컨트롤할 수 있었다면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고, 태양광은 제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 잔혹한 앞으로 수익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장기 불황 시장에 거의 유일하게 우리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투자처가 아닌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하면 되냐, 이런 거. 자,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1120원까지 내려왔는데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350억이 됐습니다. 근데 뭐 제가 여기서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뭔가 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현대차 납품 관련해서 하고 있으니까 대기업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 이게 그리고 공시를 안 내서 그렇지 얘네들은 주식이 없습니다. 자, 이게 답니다. 자, 시가총액 350억, 최대 주재 지분 가치 36억. 근데 앞으로 뭐 지금 당장은 조금 적자가 나고 있지만 앞으로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그리고 앞으로 매출이 늘어나, 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믿을 만한 소식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이 회사가 계속 커질 것이다. 굳이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주주 운동을 통해서, 사실 그것도 뭐 주주 운동을 통해서 회사를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 자꾸 니네만 월급 많이 받아가지 말고 주주들한테 신경 좀 써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런 조건인 종목, 근데 국내에 돈을 가진 분들은 많습니다. 아직 부익부 빈익이라 해서 우리가 없어서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그냥 뭐 아파트 하나 산다 생각하고 이 회사를 꿀꺽할 수도 있는, 그리고 펀드 쪽에서는 그런 게 점점 과거에 비해서 점점 이제 정형화되고 있고 뭔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우리가 미리 태양광 수익 난 걸로 천천히 사모아 나간다. 그러다가 어디 펀드에서 들어와가지고 뭐 분쟁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 회사가 그냥 저절로 실적을 많이 내거나 한다면,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 분쟁으로 인해서 올라가든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또 올라가기도 쉽습니다. 왜냐면 351억밖에 안 하니까. 351억이면 뭐 누가 1억만 사도 한 7, 8%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태양광 수익이 나왔을 때 하나씩 담아간다라고 한다면 뭐 이거 말고도 뭐 잘 아시겠지만 뭐 HK도 지금 시가총액이 341억. 예. 훌륭합니다. 진짜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우원개발 같은 어쨌든 이 우원개발이라는 회사가 양수발전 수혜주입니다. 예, 관련 기술도 갖고 있고 이런 회사가 지금 500억인데 나중에 더 떨어진다. 시장이 나빠서. 얼마나 땡큐입니까? 예. 그리고 또 뭐 예, 풍강 같은 종목들 시가총액 341억. 뭐 근데 이런 회사들 보면 뭐 흑자도 나고 있고 부채도 많이 없습니다. 자산도 뭐 제법 되고. 예. 이런 종목도 우리가 큰 종목들은 계속 만년 저평가가 될 수 있지만 작은 종목들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태양광을 하자라는 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이런 종목들 사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달 조금씩 쪼개서 사야지.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데 자, 태양광에 넣어서 사면 어떻게 되냐면 매달 조금씩 쪼개서 사야지가 태양광에 넣는 순간 어쨌든 20년 동안 4배 정도가 보장이 됩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겠지만 일단 뭐 이거라 치고 현재 기준으로 4배가 보장이 된 상태에서 이걸로 나오는 또 돈으로 적립식으로 샀는데 이 주식이 빵 오른다. 그럼 이걸로 차익 실현해서 어떻게 합니까? 태양광 하나 더 합니다. 그럼 더 많은 돈이 나오는 걸로 또 이런 종목들 잡아갑니다. 또 분쟁이 생기거나 아니면 저절로 뭐 좋아지거나 시장이 좋아지거나 해서 오릅니다. 그냥 털고 나오고. 그럼 태양광 수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어떤 자산보다 안정적으로 장기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지금 무리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깨져줄수록 오히려 좋다 이런 구조에서는. 왜냐하면 현금이 매달 나오니까. 예, 이거를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실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경제적 자유인이 되는 게 앞으로 양극화에 이제 사다리까지 다 없어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우리가 생업에 열중하고 태양광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이런 식의 적립식 투자를 한다면 우리의 품위를 이 양극화되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꿈이 큰 겁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뭐 1,000억을 벌어야지 1조를 벌어야지 이 꿈보다 우리가 다 같이 경제적으로 구애를 좀 덜 받는 생활 수준을 만들겠다 하는 꿈이 훨씬 더 어렵고 값진 겁니다. 그래서 꿈이 큰 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진심이 잘 전해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